왕세자 조지는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잘생긴 외모였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생긴 그런 왕세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교계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페르디타 부인이 사교장에서 만난 왕세자는 우아한 자태에 저항할 수 없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또 그 남자다운 목소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집에 가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일까요? 이 왕세자 조지는 17살 때부터 지나친 여성 편력을 보였고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여기저기 외상값 깔아놓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술 때문에 살이 점점점 찌게 되면서 외모도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이 조지 4세의 막장스러운 개인사 이야기가 또 되게 재밌긴 한데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의 섭정시대가 왜 고유명사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젠시 시대는 사실 1820년 조지 3세가 사망을 하면서 끝이 나긴 하는데 이 문화적,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굉장히 큰 시대를 아우르는 말로 1795년부터 조지 4세, 윌리엄 4세 통치 기간인 1837년까지 확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친 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8세기) 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산업혁명은 영국 사회의 인구, 정치, 사회 구조와 제도, 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영국은 귀족 중심 사회였어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죠. 도매업 상인이나 금융업자, 또 산업자본가 등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지배계급으로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영국 사회의 계급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귀족계급이 있죠. 그리고 귀족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젠트리 계급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중산층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 있는데 이 부르주아 계급이 급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아래에 이제 또 노동자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을 하게 되면서 이 19세기 부르주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실 귀족 계층은 식민지에서 굉장히 막대한 부가 막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사치와 방종을 일삼게 되었고 또 젠트리 계급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계층, 부르주아 계급이 급상승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귀족은 귀족이야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부르주아 계급과 이 귀족 계급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내가 왜 귀족이냐면 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혈통에 그리고 놀고 먹어도 되는 재산이 있으니까 우린 귀족이지 했는데 이제 혈통은 아니지만 이 막대한 부는 부르주아도 가지게 되었고 귀족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린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매너, 패션, 예의 범절, 에티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아래 계층과의 차별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이 귀족 문화가 생겨나게 되지요. 특히 이 섭정 왕세자 조지가 이끄는 리젠시 시대가 이 영국 귀족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시대로 미니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런데 이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이 브리저튼 드라마상으로 보면 영국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도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조지 3세 시대에도 미국 독립전쟁 이런 것들도 일어났고
또 영국, 프랑스 뭐 전쟁도 있고 스페인하고도 싸우고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804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805년에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스페인 이 연합함대로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1815년까지 이 영국이 주도한 연합군과 나폴레옹이 여러 전선에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다프네의 여동생이 엘로이즈 브리저튼인데요. 이 엘로이즈 브리저튼의 친구 페넬로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페넬로페의 이 가문인 페더링턴 가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가문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페더링턴 가문에도 결혼을 해야 할 딸이 셋이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 페더링턴 가문의 먼 친척인 마리나 톰프슨이라는 여인이 사교 시즌을 맞아서 런던으로 와서 이 페더링턴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많은 구원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애인 조지와 사랑을 나눠서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뭐해? 남자친구는 어딨어? 라고 했는데 내 남자친구는 지금 스페인에서 전쟁 중이야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이 이제 1808년에 일어난 페닌슐라 전투로 이 나폴레옹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투를 벌이게 됐고 이때 영국이 지원을 하게 됐던 건데 그 전투에 이 남자친구 조지가 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섭정 왕자가 된 조지 왕세자는 놀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스포츠 즐기고 딱 한량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 영국의 문화와 예술 부문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조지 왕세자는 패션, 건축, 문학, 미술, 음악, 과학 등 정말 다방면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분야에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만과 편견을 쓴 소설가 제인 오스틴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적 분위기였기 때문인 것 같고요. 낭만주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했고 같은 이 낭만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월터 스코트가 또 조지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리젠시 시대에는 건축물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19세기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런던의 건축가이자 도시 조경사인 존 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 되게 능력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바꿔봐 하고 조지가 명을 내려서 이 왕실 소유지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리젠트 스트리트 그리고 리젠트 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필수 관광 코스 두 곳이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자, 이곳들이 다 이 존 넷이가 조경을 해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트라팔가 광장에 다 가시죠. 이 트라팔가 광장의 어떤 모습도 다 이 존 넷이가 구성을 한 것인데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건축물이었다면 비대칭과 불균형의 미학을 추구했던 그런 건축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모스크를 연상시키는 브라이튼 파빌리안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칼튼하우스 등 이 공공작품과 건축물들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재단장을 했다고 해요. 브리저튼 드라마에서 보면 이 배경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서 버킹엄 궁전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때는 궁전이 아니라 버킹엄 하우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작은 휴식용 별궁이었는데 이 시기에 존 넷시에 의해서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어서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부터는 정식 왕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대별 패션 하면 여성의 패션을 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여성들의 패션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패션을
뭐 이렇게 주도했던 건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주도를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패션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입니다. 사실 귀족들의 패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런 거 있죠. 프랑스 로코코 시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장된 그 큰 가발 딱 쓰고, 그리고 얼굴은 남자들도 역시 하얗게 분칠을 하고, 또 바지가 그렇게 저는 꼴 보기 싫어요. 그 반바지, 브리치스를 딱 입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베스트 코트를 이제 걸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 말이 들어서면서 이 부르주아 계층이 이제 부상을 하니까 귀족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치하고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하다가 아유, 우리 좀 자제해야 되나 봐 하면서 좀 검소하고 수수한 옷으로 변형을 해서 입기 시작했는데, 요때가 이도저도 아닌 어떤 과도기의 복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 과도기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검소한 것도 아니고 뭔가 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형태의 복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 산업혁명 이후 이제 그 부상했다는 부르주아들은 대중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 직물 생산이 좀 기계화되고 또 재봉틀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옷을 다 맞춰 입었지만 기성복이 나오게 되죠. 이 기성복이 생산 보급이 되면서 기성복을 많이 입게 되는데, 공정이 복잡한 옷은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디테일이 없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옷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옷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민계층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먼지나 매연이 많이 묻겠죠. 그래서 묻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어두운 컬러의 질긴 천으로 만든 실용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우리는 이제 패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과도기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조지 브라이언 브루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 브루멜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분이신데요. 여기서 보가 멋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브루멜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영국 최초의 신사이자 유럽 최고의 멋쟁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보 브루멜에 의해서 19세기 남성복은 뭔가 혁신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분이 선보이는 패션을 이제 댄디즘 패션이라고 합니다. 댄디가 이제 멋쟁이 이런 뜻이잖아요. 댄디즘은 뭔가 멋부림증으로 해석되는 사조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루멜은 귀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에요. 이 왕세자 조지히야에 있던 경기병 연대의 기수였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에 뛰어난 매너, 품격 있는 태도를 가져서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뭔가 우리 좀 사치하면 안 되나 봐, 좀 검소하게 옷을 입어야 되나 봐, 그렇지만 사치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을 때 이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알게 모르게 사치하는 방법이 있어 하고 딱 보여준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 조지 브루멜의 어떤 패션과 그의 태도는 뭔가 사교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왕세자 조지도 이분의 패션에 매료가 되어서 나 좀 만나자 이러면서 나 지금 패션 테러리스트야, 나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해서 보 브루멜이 자, 이 가발 벗으시고요, 아유 이런 화려한 옷 입으시면 안 돼요 하고 옷을 다 갈아입혀서 패셔니스타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보 브루멜의 스타일을 보면 이 부르주아들의 패션은 너무 단순하고 멋이 없어. 그리고 이전까지 그 유행했던 프랑스식 패션 너무 화려해서 그건 이제 촌스러.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게, 그러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꾸안꾸 스타일이 바로 이 브루멜 스타일이지 하면서 이 개성을 살린 패션을 유행시키게 됩니다.
자, 요게 요 당시 유행했던 패션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스타일이 로마인을 연상케 하는 브루터스 컷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짧은 머리 스타일로 스타일을 바꿨고요. 그리고 안에는 풀을 먹여서 이렇게 빳빳하고 새하얀, 그리고 목을 딱 감싸는 그런 린넨 셔츠를 입고, 그리고 지금의 넥타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크레바트를 완벽하게 딱 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베스트를 입고 뭐 테일 코트를 입는 이런 방식이고, 그 전에 귀족들은 반바지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긴 바지는 서민들이나 입는 바지야 라고 했는데, 이 바지를 귀족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긴 바지를 입는 것을 일상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는 깔끔한 부츠나 구두를 신으면서 이 과함을 드러내고 실용적이고 깔끔한 그런 스타일을 연출하게 되죠. 거기다가 모자 들고 있죠. 이 비버탄 모자까지 이렇게 탁 착용을 하면 댄디한 이 귀족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복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이야 라는 거죠. 매일 샤워를 하고 옷을 청결하게 입는 것이 패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잘 안 씻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향수 이런 거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 직물 공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 옷감이 너무너무 좋은 최고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진한 향수를 뿌리는 건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면서 향수 대신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다녀야 돼 라는 정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결점 없이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완벽하게 크라바트를 매고 거기다가 걸맞는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선보이는 것이 바로 이 19세기 귀족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시는 것처럼 옷이 이렇게 완벽하게 딱 핏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이 옷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 옷을 더 완벽하게 입기 위해서 남자용 코르셋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자만 코르셋을 입은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남자들도 코르셋을 입은 거죠. 그리고 이 댄디즘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하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정중하고 고상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션에서 시작한 댄디즘이 이 부르주아 계층과의 차별성을 두어서 정신적 귀족주의를 보여주는 어떤 패션 정신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의 문화 코드를 만들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난 돈벌이 같은 그런 천박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 아유, 그 부르주아 걔네들 말이야. 맨날 절약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러고 막 실용성 이런 거 강조하고, 걔네들은 아름다운 걸 몰라. 나 손가락 봐봐라. 네 얼마나 예쁘니. 이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일 따윈 하지 않을 거야. 시를 읽고 아름다운 시를 쓸 테야.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는 낭만주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 브루멜은 상류층과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원래 물려받은 재산들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고 상류층하고 어울리려면 같이 뭐 클럽에도 가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을 탕진하게 돼서 빚쟁이가 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네요. 그 브리저튼 드라마를 보시면 남자 배우들의 패션도 굉장히 볼거리인데, 이 브루멜의 영향을 받은 댄디즘 패션을 드라마상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분이 이 주인공 다프네의 오빠인데요. 지금 보시면 복장 자체가 이 댄디즘을 대표하는 어떤 복장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남성들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들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성들의 패션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